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 스터디의 마이 패션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광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김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예,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교수님의 그 유명한 책 언어 이론과 그 응용이라는 책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책의 표지 날개에 있는 양력을 먼저 간략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를 졸업하시고 공군사관학교 영어교관을 또 역임하셨고요. UCLA에서 언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인터뷰의 그 프로 제목이 마이 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연표, 이 양력에 기재된 이 연도를 쭉 따라가면서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책을 보면서 솔직히 놀라운 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66년에 저는 70년대생인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고 있던 그 시절에 말로만 듣던 UCLA라고 하는 그 좋은 대학에 가서 이미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친구 중에 뭐 거의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조금 넘었는데 거의 없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60년대에 그러니까 유학을 가신 건 몇 년이에요? 61년이요. 61년에. 네.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공군사관학교 영어 교관을 마치시고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58년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해야 되니까 3년 꼬박하고 61년에 갔죠. 예. 그러면은 공군사관학교에서 영어 교관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때 그 석사 학위가 아니죠. 아니. 저 연세대 학사학위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까? 네. 요즘에 공군 각종 장교로 입대해서 예. 뭐 이제 그 뭐라 그래 뭐 무슨 뭐 여러 그 부서가 있잖아요 군에 예. 그 뭐 보급이라든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조금 한다고 예. 공사 교관으로 배치가 됐죠. 영어 예. 교관으로. 예. 그러면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를 하신 거네요. 말하자면. 그때는 교수라고 그러지 않고 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교관이라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교관이신데 사실상 이제 지금 대학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교수의 역할을 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장교를 길러내는 학교니까는 교수님도 당연히 장교셨겠네요. 그럼요. 계급이. 예. 아, 그렇잖아요. 예. 공군 각종 장교로 예. 예. 저 들어갔다고. 그렇습니까? 각종 장교 예. 11기인가 그래요. 예. 이 남자들은 또 군대 얘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군 복무를 장교로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치시고 이제 UCLA라고 하는 대학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그렇죠.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시게 된 건데 그때는 뭐 교수님의 이제 가정 환경이 어떤지 저는 전혀 전무한 상태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력과 생활 수준에 비해서 미국으로 그 달러가 있는 미국으로 가서 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감당하기 힘드셨을 텐데 또 유학을 생각하기 힘든 우리가 이제 막 경제 중흥의 그 시기를 맞고 있는 그 초창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유학을 처음에 결심하시게 되신 겁니까? 글쎄 결심이라고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어요. 네. 이거 뭐 학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부해. 그리고 이제 제 아버님이 교수셨기 때문에 저도 막연히 교수 같은 걸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우선 뭐 대한민국 남자 청년으로서 군대 복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병으로 가긴 싫고 그래서 이제 장교 이제 공군 각종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장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연히
이제 그 군에 있는 그 이발관에서 예. 이발을 하다가 예. 하면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네. 그때 이제 문교부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교육부인데 예. 장학생 선발을 한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날짜를 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쳐봐야 되겠다. 뭐 밑자에 문제 있냐고 그래서 이제 가서 봤죠. 봤는데 이제 그때는 시험이 대개 유학 시험이 두 개였어요. 예. 국사하고 영어. 예. 근데 근데 영어는 뭐 꽤 본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도. 근데 이제 국사는 준비도 안 하고 가서 본 거니까 뭐 그렇게 잘 봤다고 할 수가 없죠. 저 뭐야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거 그거밖에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가니까 이제 한 200여 명이 이제 응모를 했는데 네. 사실은 알고 보니까 말이 이게 장학생이지 이 나라가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문교부나 뭐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네. 그때 문교부의 사실 각 부서에 거의 각 부서에 이 외국인 고문이 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문교부에도 그 샤롯 마이네키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샤롯 마이네키라는 고문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내내 1년 내내 그 미국 각 대학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학생을 선발해서 보낼 테니까 네. 너희가 장학금을 한국에 기증해 달라. 나한테 기증해 달라.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년 내내 못 넣은 거예요. 뭐 10격은 20격은 모으면 그걸 이제 매년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사람을 이제 뽑는데 결국 보니까 거의다가 그 등록금 면제, tuition fee waiver, 등록금 면제였고 풀 스칼라십은 한 5개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0여 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표 같은 거를 뭐 인터넷으로 이제 공고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발표 같은 거를 그 청사 앞에 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구두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근데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내 이름이 거기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국사시험 잡혀가지고 뭐 총점이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하고 그래도 내 이름이 있었다니까 이제 그 구두심 하는 날 갔어요. 갔더니 그 마이네키 여사가 들어갔더니 앉아 있고 그 주위로 이제 문교부 편수관들인가 이렇게 몇 사람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이네키 여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총점은 네가 최고가 아니다. 네. 하지만 내 영어가 최고였다. 그래서 내가 그 편수관들한테 미국 가는데 뭐 국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영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얘를 뽑자. 근데 편수관들이 사실은 그 이 장학금이라는 게 이 마이네키 여사가 자기가 1년 내내 미국 대학에 편지 써가지고 모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네키가 이 사람 얘 영어가 꽤 좋으니까 얘 뽑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 좋게 뽑혀가지고 갔죠. 그 일단 두 가지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이 군의 이발관에서 이발을 하시다가 신문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정보로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이 있는 거네요. 그때부터. 삶이 네. 그 만약에 그 신문을 안 보셨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인생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우연, 그 되게 우연이 많습니다. 배우자 만나는 것도 우연이고요. 응? 우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걸 안 봤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대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학원을 갔을 거예요. 국내 대학원 어딘가 연세대든지 서울대든지 하여튼 대학원을 갔다가 거기서 또 아마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유학을 가자 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뭐 방도를 찾았겠죠. 네. 그리고
총점이 최고점은 아니었는데 영어가 훌륭해서 예. 뽑혔다.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 말하자면 거기서 그때 아까 그분 뭐 샬롯이라고 하셨나요? 예. 샬롯 마이네키. 그분의 말씀이 이제 영어가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스포큰 잉글리시가 훌륭했다는 그런 뜻이었나요? 그때 그거보다도 아마 그때 그 유학 시험이 예, 예. 그이 스포큰 그러니까 이 구어는 없었고 전부 다 필기 시험이었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필시 아마 라이팅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났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1등을 예. 하셨겠죠.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ABC를 배우면서 이제 하면서 뭐 우리도 예, 마찬가지죠. 발음을 지금도 뭐 지금이야 뭐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실제로 원어민들의 발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발음을 많이 그럼요. 가르쳐 그럼요. 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을 예를 들어서 스튜던트 뭐 이렇게 그렇죠. 저는 아직도 그렇죠. 그런 생각 기억도 예, 나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학교 다닐 때 예, 영어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일본 시대,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영어를 배운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굿모닝을 굿도 모닝구 그랬어요. 예, 예. 그런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쭙는 게 그러면 이제 지필에 이제 written English는 훌륭하게 이제 뽑혀서 말하자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는 비행기를 타서 이제 처음에 딱 내리셨는데 그러한 그 우수한 그 written English 상태지만 이게 스포큰하고는 지금 매치가 안 그렇죠. 맞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듣는 뭐 요새 영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문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두 개의 갭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게 되나요? 물론 처음에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럼요. 이게 이제 영문과를 내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영문과라는 게 보통 그 이 문학 영어라고 해요. 문학 예. 그 영어라고요. 예. 그렇죠? 셰익스피어, 뭐 처서, 뭐 이런 그 밀턴 이런 그러니까 내가 배운 영어라는 게 사실은 문학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어는 그러니까 그 이 영어 회화 같은 건 못했죠. 네. 사실 뭐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여기서 알라스카까지는 거의 비가 갔는데 알라스카 가니까 미국 손님들 많이 타더라고요. 그럼 네 옆에 이제 미국 손님이 탔는데 나한테 자꾸만 말을 시키는데 내가 그렇게 가슴이 떨릴 수가 없었어요.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서도 그러니까 그 학교 가는 길에 옆에서 어떤 집에서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 놀고 막 하고 있으면은 그때 제 생각이 왜 어떻게 해서 쟤들은 지금 5, 6살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나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한 벌써 10년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영어 선생을 그 공사에서 했고 예. 13년을 했는데 네. 왜 나는 쟤들만 좀 못해? 네. 그런 의문감이 들었고 네. 또 실제로 어느 날 이제 그 이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그 교실로 가는데 그 나하고 그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하나가 반대쪽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나는 교실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수업 안 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지난 시간에 오늘 수업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래 교수가. 그러니까 내 영어 실력이 그걸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 만큼 첫 학기 있긴 하지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호라는 거는 거기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가서 그 기숙사에 있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섞이면서 배운 거예요. 구호는. 그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위안이 되는 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교수님 같은 자꾸 이제 부정을 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 대가들은 아니야. 원래 그렇게 뛰어난 어학 실력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됐는데 수업이 타고나는 사람은 그 천재죠. 예, 모차르트 같은 천재. 노 클래스를 본인만 못 알아듣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게 그렇죠. 예, 저희들에게는 좀 위안이 됩니다. 근데 자, 요즘은 이제 원어민들이 예. 한국에 많잖아요. 예, 옛날 예, 같지 예, 않아서. 예.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도 아마 요즘 다 원어민들이 가르치고 네. 학교에서도 뭐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들이 가르치는 네.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제 시대하고 달라졌죠. 네, 그게 60년대 지금 초반의 일인데 말하자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요. 예, 예. 예. 근데 지금도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뭐 사교육 업체가 광고하는 거 보면은 10년을 해도 안 되는 영어를 자기들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그건 광고죠. 거기엔 답이 없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이제 실제가 구현된 환경 속에서 아니 개인차가 있긴 있겠죠. 예. 보니까 뭐 여자들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예. 또 빨리 배우고 뭐 예.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예. 또 뭐 이른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빨리 배우고 그러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첩경이라는 건 없어요. 그 뭐 다른 건 안 그런가요?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 하면 자꾸 연습해야죠. 네.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이 169급, 269급 하면 하여튼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고 배우면 되는 거죠. 뭐. 네. 그 제가 이제 교수님의 함자를 처음 접한 게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학부 1학년 때 학부 1학년 때 교수님의 이 책 그때는 아마 그게 일판이었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예. 그 책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영어학 개론을 이제 프럼킨 앤 로드만 그 책인가 이제 그 책 갖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책이 안 나왔을 거요. 아니 그거 맞습니다. 예, 그걸로 하고 83, 4년에 나왔어요. 아니요, 저 91년 얘기입니다. 91년. 예. 그래서 그때 라드만은 없었고 프랑클만 있었겠죠. 프랑클만 있었나요? 예. 그 이후에 라드만이 같이 들어가요. 프랑클이 죽은 다음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저도 영문과 출신인데요. 그냥 영어를 조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영문과를 가는 거로 생각해서 그냥 왔는데 와 보니까는 처음부터 무슨 뭐 이상한 용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그것도 이제 원서로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있는데 선배가 언어라는 책을 한번 봐라. 그래서 그걸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면서 그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개안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눈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진짜로요? 예, 진짜입니다. 예. 아유.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의 이 조남 함자 석자를 머릿속에 꼭꼭 넣어놨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공중파예요. 그때는 케이블이 없을 때니까 공중파를 보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다. 거기 내용이 그래. 주 이제 분위기가 누구냐면은 일리노이 대학의 영문과 아니라 언어학과인가요? 언어학과. 예, 언어학과의 학과장이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하는데 제가 이제 아니 TV에 그런 나왔었어요. 뭐가? 예, 그럼요. 예전에 그 뭐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KBS 예. 상 때인가? 예. 너무 좀 시간이 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지금 보니까는 여기 양력에 언어학과 학과장을 하신 게 79년에서 86년까지 하셨고 또 99년에서 2004년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학과장을 하시려면은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되는 경력이 1969년에 67년에 언어학과 조교수로 임용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또 영어 얘기로 또 이제 많이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은 외국인이 말하자면 거기 네이티브를 학생으로 두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본인의 언어를 극복해서 이제 학위를 따시고 이제 교수가 되셨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강의를 하시기에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영어로 이제 올라간 그런 상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이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제 교수가 된 그런 분들이 저랑 개인적인 사석에서 얘기하기는 이제 랭귀지에 대한 교수의 랭귀지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나오는 게 사실이다라는 그래요? 스트레스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때는 그런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진. 전혀 없었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 제 머릿속에도 지금 제가 그 프로를 본 지가 20년이 넘었겠죠, 아마 제가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게 어떻게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미국의 그 저명한 대학에 가가지고 학과장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게 참 놀라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그 교수 임용되는 것에서 학과장 되는 얘기 중에서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미국은 사회가 이제 어느 사회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네, 그 미국이라는 사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네, 능력 본위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네, 인종을 막론하고 네, 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청하고 네. 그러니까 인맥이라든가 뭐 학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거기는 전혀 뭐야 요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적격자다 하면은 그게 뭐 한국인이건 중국인이건 뭐 유럽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을 쓴다. 거기서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60년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흑인 운동, 해방 운동이 한참 절정에 달한 게 조금 지난 그 시점이잖아요. 그 동양인이 되게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그렇죠. 네. 힘들어가지고 네. 제 거리를 지나가면은 네. 애들이 에이 차이니스 차이니스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 동양인은 무조건 다 차이니스.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그 이제 교수가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의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연구에 대한 실적?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채용 그 규정이라든가 그 과정이 굉장히 이 체계화돼 가지고 네. 우선 전국적 미국 얘기입니다. 광고를 해야 돼요. 이런 자리가 있다 하고 광고를 해야지 돼요. 안 하면 그 채용이 무효가 될 정도로 아. 그 광고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출 그러니까 거기를 응모할 때 네. 그 제출할 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학위 증명이라든가 뭐 성적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없기도 하고 또 이 연구 경력 이런 걸 쭉 제출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자리에 뭐 20명이 응모를 했다. 그럼 무슨 서류 심사를 하죠. 그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전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사를 그럼 20명 중에서 4명이나 5명을 되게 뽑아요. 후보자로 서류에서 이제 우선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결정나는 거죠. 그러면 그 5사람을 우선 서류 심사에서 뽑았다 그러면은 하나씩 불러요. 인터뷰죠. 인터뷰라는 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어디 나오셨습니까? 뭐 하십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강의를 하나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하고 뭐 교수들 다 들어가서 그 강의를 듣죠. 이제 그거를 이제 5명한테 다 시켜요. 같은 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 어쩌면 내가 누구하고 지금 경쟁을 하느냐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5명이 다 왔다 간 다음에 우선 전형위원회가 그 다른 사람들의 이제 전형위원 아닌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요. 해가지고 그것과 자기들의 의견과 해가지고 이제 5사람 중에서
등수를 매기죠. 이 사람이 넘버 1, 2, 뭐 3, 4, 5 해가지고 전체 교수회에 이제 올리죠. 그럼 전체 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합시다. 우선 넘버 1을 찍죠. 근데 이 넘버 1이라는 건 우리가 넘버 1으로 생각하면 다른 데서도 그 사람을 넘버 1으로 생각할 그 이 찬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넘버 1 찍었지만 그 사람이 이미 나는 딴 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가 더 여건이 더 좋거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넘버 2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뽑는데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그 이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구두로 말하자면 이제 이 자리가 하나 필요하면 자기 동료 교수에게 그 학교에 뭐 지금 졸업생 중에서 뭐 이 좀 뭐 추천할 만한 학생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서류 제출하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응모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논문 발표한 게 있으면은 그 샘플로 보내죠. 그럼 자기도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위 과정에 있으면서 그 미국 어느 학교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뭐 여름 겨울 2번씩 모이는데 그 학회에 가서 한 2번 발표를 했고 또 그 이 논문이 미국의 그 이 학술지에 발표된 게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힘이 돼가 발판이 돼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았죠. 이제 학교에서 뭐 우리 학교로 와라, 우리 학교로 와라. 그때만 해도 시대가 좋아서 한 너댓 군데서 내가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초대를 받았는데 그 일리노이로 가게 된 동기가 참 재밌어요. 얘기해도 돼요? 예. 저희는 뭐 이게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데는 사실은 유니버시티 워싱턴이었어요. 그 시애틀에 있는 그 UW이라고 하는 데인가요? 그렇죠. UW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 있죠. 왜 거기 가고 싶었냐? 좀 그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복수의 의지가 있었다 그럴까? 왜냐하면 그 한 3년 전에 그 이 언어학과 대학원 지망을 할 때 유력에 나를 입학 부정을 한 학교가 유니버시티 워싱턴이에요. 다른 데는 다 제 대학원생으로 합격을 입학을 시켜줬는데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딱지를 놨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학위를 받으니까 그 나를 오라고 초청한 조교수를 초청한 학교 중에 하나가 유니버시티 워싱턴이었어요. 나는 거기 가서 야, 너희들 3년 전에 저 뭐야 대학원 저 입학 저 원서 제출한 거 아직 있어? 만약에 있다면 처분하지 않고 뒤져가지고 서류 하나 꺼내가지고 야 이게 나야. 너희들이 3년 전에 입학 고반 그런 그 만족감을 가지고 싶어서 글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MIT에서 근데 MIT라는 게 공과대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대학원 입학 그 언어학과 가려고 그럴 때 MIT에 언어학과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건 공과대학이죠. 지금 참스키 그렇죠. 교수님이 MIT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도 안 했죠. 아니 이 MIT 공과대학인데 거기 뭐 언어학과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슬에 들어가 보니까 뭐 참스키 어쩌고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MIT에 있는 거예요. 뭐 이미 늦었죠. 근데 졸업을 하는 해에 MIT에서 그 모리스 할레라는 참스키하고 할레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MIT에 포닥으로 오라는 거예요. 올 생각 없냐고. 박사 후 과정. 그렇죠. 박사 후 과정. 포닥, 포스닥. MIT는 언어학의 메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한테는 내가 MIT 가기 때문에 당신 대학에 못 간다 다 얘기를 했죠. 예. 워싱턴도 그랬고 또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내가 간 예. 거기도 예. 나보고 오라고 한대거든요. 예. 다 못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되게는 good luck, best wishes 이래요. 예. 그러니까 다 그랬죠. 예. 근데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내가 이제 못 간다고 MIT를 가기 때문에 이제 못 간다 그랬더니 사흘 후에 예. 그때 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헤이 영맹 그래. 내가 좀 기억을 해요. 그러더니 나보고 영맹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고 네. 금년에 네. 1년 기다리면 네. 오겠냐 이러더라고 이 자리로. 아. 그래서 제가 감지덕지 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그랬죠. 거기 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MIT를 갔잖아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거기 가지 말라요. 그거 뭐 너 어떤 데인지 아느냐고 허허벌판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지 말라요. 그리고 너는 지금 MIT에서 포닥을 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아무데나 갈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뭐 너 사인한 것도 아니고 안 갔다고 경찰이 잡으러 올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 간다. 왜? 나는 신사다. 나는 한국 신사다. I'm a gentleman. I'm a Korean gentleman. Gentleman keeps promises. 신사는 약속을 지키는 거다. 내가 사인을 안 했지만 그래도 나 구두로 간다고 그랬고 그 사람은 또 1년을 기다려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가서 1년의 귀신이 된 거죠. 정말 저로서는 참 부럽기도 하면서 그 시절에 이렇게 도전을 했던 용기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동양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데려가려고 했고 했다는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시대가 좋았어요. 예. 언학이 막 뭐 죽순처럼이라면 좀 과장이겠지만 이제 참스키 영향으로 인해서 언어학이 없던 언어학이라는 과정이 없던 대학에서 언어학을 이제 새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요했죠. 자,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2000년도까지 그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200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 쭉 이어지고 얘기를 다시 과거로 조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서 지금 얘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군문을 거치시고 이제 미국 가서 교수가 되신 것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출생하시던 그때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님도 그러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1어로 교육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도 어느 정도 기억 나시겠네요? 그럼 내가 4학년 때 합병이 됐어요. 예, 4학년 때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글을 4학년 때 이 나무 밑에 있는 간이 칠판에서 가, 갸, 거, 교, 소, 말 그때 4학년 때 배웠습니다. 4학년 때요? 그리고 그때는 교과서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였잖아요. 모든 교과서가 다 일본어였죠. 해방이 되니까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죠. 그렇다고 그 이튿날 한국어로 된 교과서가 나옵니까? 그렇죠. 나올 수 없죠. 참 지금 이 3년 동안 그리고 군정 시대였어요. 48년까지. 48년에 정보 수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도 없었고 물론 이제 말은 했죠. 뭐 교과서 모든 게 다 일본어였지만 집에서는 말을 했죠. 밖에서는 일본 말을 못 썼어요. 밖에서 일본 말을 쓰면 이제 벌을 받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교수가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배운 게 없잖아요. 교수님이 자격이 없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거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참 그때로 얘기가 돌아가니까 참 역사에 나올 법한 요즘의 젊은이들은 참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시절을 그럼요. 사셨는데 그만 이렇게 그 나라가 이 정치의 체제가 막 바뀌고 막 이런 소용돌이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책이 다 없어지고 또 새로운 우리의 글의 책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어느 상황에서 날 또 전쟁이 닥치고 또 외교가 전쟁이 닥치고. 오고 이런 피난으로 왔다 상황에서 갔다 과연 우리가 보통 뭐 쉽게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꿈, 소망, 도전 이런 게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조금 듭니다. 글쎄, 근데 꿈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꿈을 가질 수가 없었죠. 예, 그냥 그 주어진 여건에서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냥 네. 갔어요. 그러니까 예, 피난이 6.25 사변이 터져서 가야 되면 피난 갔고 네. 또 수복할 때가 돼서 올라왔고 네, 그리고 뭐 또 학교는 다시 가야 되니까 가고 네. 그런 와중에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월반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별로 이렇게 그 전쟁통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유급 때는 거예요? 예, 6.25 때 예, 예. 배운 게 없으면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대로 3학년으로 남겨두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예. 그대로 다 올려줬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급을 안 당하고 그 월반의 반대만 아까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학년이 그대로 그러니까 학년은 그대로 연도를 따라 올라갔는데 그렇죠, 올라갔죠. 진도는 안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쟁통에 무슨 예. 그 클래스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수복했어도 그때 피난 교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 정규 정착된 교사가 아니고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그 뭐야 교사하고 그 피난 교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배우고 그러다가 또 무슨 왜 그때 한국 정치가 불안정해가지고 뭐 데모들이 많았잖아요. 데모들하고 뭐5.16 사태 있었고 뭐 있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연대 대학에 와서도 데모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학생들 그 뭐라 그럴까 파워라 그럴까 이게 공부하다가 누가 뒤에서 어떤 학생이 그만합시다 하면 선생님이 슬슬 이제 그만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교수가 됐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배운 게 없으신데 미국 가서 언어학과 교수도 학과장도 하시고 겸손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를 예로 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늘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육열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주로 하시는 게 뭐 판검사가 되라 내지는 뭐 의사가 되라 항상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남학생으로서 영문과를 간 것도 주변에서 약간 생소하게 보긴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근데 교수님은 더 옛날, 더 과거에 이 영어 영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획이 그냥 제 아버님한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아버님이 그 국어학자셨어요. 아, 그 한글 조선어학회 그 33인 그 이 중에 한 분이었고 어학회 사건 때도 그 연루되셨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본의- 선진계에서 이미 언어학자셨네요. 그렇죠. 네. 일본의 그 언어학 언어 정책에 네. 그러니까 반항해가지고 투옥도 당하셨었고 이거 여담이지만 그 창씨 개명도 안 했어요 이 양반이. 아, 그러니까 창씨 개명이 뭐냐면 김진우 하면은 그 석자로 보통 넉자로 네. 늘려가지고 가네야마 가네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이제 잡혀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할서 쓰고 나오셨는데 나가면 고치겠다. 나오셨는데 고치긴 싫고 안 고치자니 또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고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가 김진우, 네. 진원, 뭐 진성 해가지고 진짜 돌림인데 네네. 이 양반이 김은 그대로 물론 놔두고 네. 제 이름을 진우에서 네. 김단으로 바꿨어요. 여자로. 네. 근데 이게 이 단이라는 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단기 단에 네. 나무 옥자만 없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일본 말로는 네. 막고또라고 이제 하는데 네. 막고또. 그 여자로 줄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찰이 이거 뭐야? 아, 내가 개명한다고 그랬고 개명했잖냐? 네. 바꿨잖냐? 네. 그 경찰도 거기는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김단. 네. 우리나라만 단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어도 되게 세련된데요. 김단 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내가 내 동생들은 다 이제 호적 이름으로 고쳤는데 네. 해방되고도 내가 이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까지 이걸 썼어요. 아.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2학년 때 교무처에서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왜 오라고 그러나 갔더니 이거 호적 이름 아니니까 호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핫소시 바꿨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그때 좀 알았으면은 그 법정에 가서 개명을 해가지고 개명 그 무슨 저 서류를 내가지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은 네. 김진우 하면 아. 김진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 동급생인 줄은 몰라요. 그냥 단위로 다 기억한다. 단위로 알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런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왜 얘기가 나왔죠? 왜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왜 영문과를 어떻게 가시게 된 그래가지고 게, 이제 예. 아버님 국어학자시니까 네. 환경이 조성이 된 거네요, 그래서 말하자면. 서가에 이제 언어학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책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읽다가 이제 나도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흥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대학 그 입학할 때 어디로 지망했냐면 서울대 물리대에 언어학과라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언어학과가 있는 대학은 지금은 아마 전국에 한 너댓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언어학과가 서울대 물리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입학 원서를 원서를 교부 받아가지고 쓰고 이제 입학 원서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입학 원서 마감 사후를 남겨놓고 내가 아버님한테 도장 찍어다 학병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시더라고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까지도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 나한테 재력이 없어서 너를 서울로 못 보낸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냥 학교 다니다가 대학원이나 뭐 서울로 가려면. 자, 교수님, 그 아버님이 아까 전에 언어학자시고 국어학자시고 그러면 이제 직업도 어떤 그 상당한 학자로서 위치에 충남대학교 국어학 교수를 하셨죠. 학장도 그러세요? 하시고. 그런데 아버님의 변이 서울대 언어학과를 보낼 재력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아버님이 교수신데도 아니 이렇게 그때는 이제 강경상고 교장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요. 근데 그래서 교장 내가,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강경상고 간 거예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신데도 그 대학 공부를 시킬 만큼의 그때 그랬죠. 급여가 그렇죠. 봉급이 그거밖에 안 됐다니 그 시절이 또 아버님 또 고지식한 분이어 가지고. 참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편이 사흘 걸렸어요. 이제 강경에 서울 가는데 오는데 또 사흘이고 그러니까 마감길 사흘 놔두고 이게 이 원서가 찢어졌으니까 내가 다시 원서 교부 받아가지고 청구해서 받고 또 내려면 적어도 열흘이 필요한데 지금 사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학교에 가가지고 저 동급생들한테 네. 누구 서울대학교 원서 뭐야 이 여부 없냐 네. 선생님 학생들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대요. 네. 그랬더니 수학 선생 하나가 이성호라고 이호성 네. 이름도 안 집어요. 이것 때만 집으려는 거예요. 네. 그때 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름 다 거의 몰랐는데 이호성 선생님이 수학 교사였는데 자기한테 그 연세대 입학원서 견본이 있다 그래요. 견본. 견본이면 견본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견본이라고 네. 이렇게 네. 한자로 이렇게 네. 푸른 도장. 네. 네. 그걸 받아가지고 면도칼로 견본을 지웠어요. 지우고 네. 근데 연대에는 언어학과가 없기 때문에 네. 영문과를 지망해가지고 갔죠. 아.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참 학병 도장은 내가 훔쳐서 찍었어. 아. 근데 이제 교장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네.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 내가 그걸 찍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건 이제 교감선한테 갔어요. 네. 교감선한테 네. 가가지고 제발 좀 교장 직인 좀 찍어달라. 난 못하겠대. 아버님 얼마나 무서우시면 나 이거 했다가 난 뭐가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나 죽어요. 자살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제발 좀. 그래서 교감선생이 모르겠다 그래 하고서 이제 찍어주셔 갔어요. 네. 그리고 내가 집을 나갔죠. 집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가출을 하신 거네. 그렇죠, 가출했죠.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래요. 내가 이 대한민국 10대 가출 소년 넘버 원일 줄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 입학해가지고 뭐 그럼 재정 지원을 못 받으신 상태로 못 그냥 받았죠. 한 푼도 집에서 못 받았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갔죠. 그럼 등록금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또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제 연세대에서는 과에서 전체에서 1, 2, 3, 4 학년 전체에서 1등하면 등록금 면제가 됐어요. 네. 차 드시면서 말씀하시죠. 예, 네. 그거를 네. 내가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8학기 중에서 전체 1등을요. 전체 1등. 예. 아. 그리고 이제 못했을 적에는 지금도 참 그 고마운 게 최현배 선생님, 아, 최현배. 예, 예, 또 뭐 다른 오하섭 선생 이런 분들이 당신이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은혜를 내가 못 믿죠. 요즘 내가 이 연대 있을 때도 그랬고 일년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장학금을 냅니다. 연대 5년 와 있었을 때도 매 학기 장학금 냈고 연대 나오면서 또 장학금을 냈고 네, 네. 이러는데 아,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연대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예. 2007년에서 12년까지 예. 국어국문학과 석자 교수를 예. 예, 근데 하시는 거.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내가 다닐 때 선생님들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예. 내 그분들의 은혜를 갚을 길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뭐 과일 한 바구니 뭐 조개 한 마리 사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럼 다 돌아가시고 그럼 내가 그분들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도와주는 게 그분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다 하고서 내가 하는 거죠. 예, 얘기가 참 갑자기 좀 감동스러운 모드로. 감동은 아니고 뭐 아, 그리고 또 받으신 거를 또 돌려주시고 참 근데 훌륭하십니다. 내가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예. 근데 교수님 잠깐만, 근데 이제 네. 그 영문과를 가시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아버지 언어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네, 하여튼 아버지가 못 또 가게 지원을 돼서 안 해주셔서 다른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네. 언어학과가 없어서 그냥 영문과를 갔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학금도 받으시고 또 은사님들 최현배라고 뭐 우리 중고등학교 나오면 다 듣잖아요. 아, 그럼요. 예, 하고 또 그거를 못 잊으셔서 나중에 석자 교수로 오셔가지고 모교에 또 장학금도 많이 기탁을 하시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아까는 이제 말씀 중에 계속 교수님이 아유 나는 뭐 능력도 없어서 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 지금 말이 안 맞네요. 교수님은 네. 계속
계속 1등을 하셨는데 전체 1등을 뭐 8학기 아니, 6학기 하셨는데 그 대학 30명, 아니, 네. 3, 40이 네. 그때는 학생 수가 네. 뭐 한 학년에 네. 한 30명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100명, 200명 될지 모르지만 네. 그 뭐 4학년 통틀어 봐야 3, 40이 100명. 네. 뭐 그 중에서 뭐 1등을 하는. 근데 그리고 나는 또 1등을 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죽으라고 했죠. 예. 근데 지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아마 중학생도 누가 권하면 들을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이 또 많을 거고 젊은 청년들. 근데 이제 못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거. 그래서 뭐 1등하고 장학금 받고 뭐 그게 뭐 꼭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은 꼭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부러운 일이고 해보고 싶은 일일 텐데 지금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외적인 동기부여에 의해서 죽기 살기로 해야 했다 이렇게 네. 잠깐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 말씀하신 죽기 살기가 그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그렇죠. 내가 네. 뭐 1등이라는 영예 예,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 예, 내가 1등을 하지 않으면 예.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등록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말씀을 들으니까는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가고 시절이 돌아가는 거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때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됐던 이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게. 네, 아까 전에 뭐 재밌는 얘기 뭐 하시겠다고 한 게. 잊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어렵게 네. 다녔느냐는 일례를 하나만 들게요. 예. 네, 자취를 했습니다. 하숙도 못하고. 예. 예, 자취했는데 어디서 했느냐면 아, 자취가 더 싸요? 싸죠. 비용, 그래요? 아니 하숙은 밥이 나오잖아요. 네. 자취는 밥 안 줘요. 하숙은 3끼 밥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요즘에는 여기 대학 근처에 보니까는 자취가 더 비싸더라고. 집값이 더 비싸고 하숙이 글쎄 더 저렴하고. 그때하고 그때는 좀 그랬나 보죠. 다르죠. 예. 예. 그것도 이제 신촌 뭐 창천에서도 못하고 연희동에 가서 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연희동은 이 논밭이었어요. 연희동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그런 논밭이어가지고 또 그때는 그 걸음의 인분이었어요. 예. 인분. 예, 예, 응? 예.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를 안 갔다고. 근데 나는 이제 거기 제일 싸니까 예. 가서 어느 초가집에서 이제 자취를 했는데 한 겨울에는요 내가 한 번도 예. 불을 한 번도 못 대보고 지냈어요. 그 겨울에 온돌방인데 상상이 안 갑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 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요가 있고 예. 여기 이불이 있잖아요. 예. 그걸 겨우 내내 대질 않았어요. 왜냐면 내 체온이라도 예.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아침에 몸 빠져나오고 밤에 들어가 자고 이랬거든요. 불 한 번 안 떼고 네. 봄이 돼가지고 2월에 잡으니까 요 밑이 썩더라고요. 아, 그 습기가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 이 온돌이니까 그걸 데워야 되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말도 못하는 그래서 고생을 이제 하셨네요. 예. 그 이 노고산이죠. 지금 노고단. 그 이 거긴 지금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서 있지만 그때는 그냥 언덕이고 그 판잣집 판잣촌이었어요. 학고방. 거기서 내가 자취한 적도 있었고 그 학고방에서 그 판잣촌에서 자취하니까 그 방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나마도 이제 그 없어가지고 한 학기는 내가 그때 창천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창천 감리교회의 다락방에서 내가 한 학기를 지냈어요. 그 목사님께서 여기 와서 그러면 지내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직 살아 계세요. 96이신데 그때 내가 모셨던
50년 중반에 다니면서 모셨던 그 창천 감리교회 목사님 조병기 목사님인데 지금 96인데 물론 원로 목사님이시죠. 살아 계세요. 참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어려운 학생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였느냐면 지금 장난에 이제 5년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소액을 장학금을 이제 기부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가 냈어요. 뭐냐면은 성적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십시오. 그게 단 하나의 조건,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학교에서 뭐라고 답이 왔느냐면 선생님 뜻에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요즘은 어려운 학생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많이 흘렀어요. 그 이유가 어려운 학생 없어서가 아니라 있기도 한데 어려운 학생들은 자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를 안 한대요. 그 친구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우면 이 여유 있는 그 친구들과 사귀는 게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친구들이 쟤는 가난한 집안 아이야 그러면 사귀지 않는다 그런다든가 뭐 꺼진다 그러든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어려운 학생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다 그랬죠. 참 힘든 시절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저도 지금 갑자기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함이 요즘 몰려오는. 학생들 정말 부러워요. 부러워.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이제 제가 말 안 끊는 재밌는 얘기 이제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제자 하나가요. 모 네. 대학의 교수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죠. 지금 뭐 무슨 처장직도 막 맡고 있다고 그러는. 하여튼 영문과 교수인데 그 나라로부터 무슨 이 사업비를 받았어요. 무슨 그 연구비가 아니고 뭐 이제 학생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미 문화 뭐 이런 거예요. 제목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영미 문화에 대한 강의도 하고 수업도 학생들이 받고 그리고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방학 동안에 영국, 미국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견학. 근데 선생이 이제 인솔자가 되고 학생들이 뭐 학생 다는 아니고 뭐 한 10명, 12명 가나 봐요. 나라 돈으로.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내 제자인 그 교수한테 나 거기 과에 입학할 수 없어 그랬어요. 지금 뭐 학과 보니까는 제가 출강하는 학교도 보니까는 학생들이 거의 뭐 학교에서 좀 지원받고 이래서 연수도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런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다닐 때는 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혜택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자리가 잡혔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참 학생들이 부러워요 요즘 학생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는 그렇게 힘들게 졸업하시고 정말 교회 다락방에서도 지내시고 하다가 군대에 가셔서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는 그때보다 윤택해지셨겠네요. 이제 월급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장교 본 거.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요, 지금 일리노이 대학의 그 언어학과 과장을 이제 2004년까지 하시고 또 그 중간에 이제 하와이대 이란 몇 학교 개건 교수로 갔었죠. 이란 테헤란 대학도 거기도 갔어.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국제 언어 인문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석자 교수 하시고
링구아의 편집위원을 또 2016년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링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술지 예, 언어학 학술지. 예, 언어학의 가장 예, 대표적인 예. 학술지 대표적이라고는 뭐 할 수 없지만 예, 그래도 뭐야 손꼽히는 예,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랭귀지라고 예, 미국 언어학회에서 내는 게 있는데 예,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많이들 봐서 알겠지만은 저명한 학술지에 자기 논문이 실리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도 영광이고 또 그 속한 기관에서도 그거를 많이 인정해주고 좀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박사 학위 받을 때 이제 리콰이먼트 중에서 이제 국내라도 이렇게 학술지에 논문을 한 편 게재해야 학위를 주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볼륨은 더 작은데 그거 통과하기가 논문 심사 받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예,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익명의 그 편집 그 심사위원들이 코멘트를 달는 거를 보고 좀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리젝을 먹은 적도 있고 예, 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 국제 학술지의 이제 편집위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내 코멘트 분야의 논문. 분야에 예. 그 이제 예. 그 언어학지면은 거기 네.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뭐 통사론, 네. 뭐 형태론, 뭐 네. 역사, 비교 언어학, 뭐 이제 음성학, 뭐 이런 그런데 네.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음성학하고 우물론 쪽에 예. 이제 기고가 오면 예. 나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심사 의뢰를. 예. 이게 나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 이게 그 심사라는 게 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뭐 몇 사람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보니까는 저희 그 이제 저희가 그 한국문화사를 기반으로 한 이 이제 인터넷 방송국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책 중에서는 그 APA 스타일로 그 학회지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게재할 때 그런 스타일의 오류를 많이 범해서 리젝을 먹는 경우도 그럴 수도 예, 있겠죠.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또 우리 대학원생들이 또 많이 들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학술지에 이렇게 투고하거나 출품하거나 할 때 좀 유익하게 도움이 될 말씀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형식이야 뭐 그 이제 그 각 그 학회지마다 이 투고할 때 이런 형식을 따라라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고 내용이야 뭐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모든 요즘 논문들이 그 뭐예요? abstract.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초안. 초안. 예. 초안보다도 발췌? 요양문이죠. 요양문. 예, 그거 이제 그걸 잘 써야 돼요. 예, 우선 예, 이제 예. 모든 그 논평자들이 예. 그거부터 먼저 보니까. 예. 응? 그러니까 이 논문은 뭐에 관한 건가? 예. 그 이제 그 발췌 대체로 이제 한 페이지 내외로 작성되는 그렇죠. 거. 그 반페이지죠.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보통 발표지. 그거부터 먼저 보는 거니까 그거를 잘 써야 돼요. 그걸 잘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대개 이제 그 경고를 이제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논문은 뭐 1, 뭐 2, 뭐 3, 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서 토론할 것이다.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네. 할 것이다 해가지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중심적인 예를 네. 그 발췌문에서도 들어줘야 돼요. 사례를
사례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논문에서 뭐뭐 이런 것을 토론하고 예시하겠다 예. 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토론 사례와 예시 같은 걸, 그 예 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다 들 수는 없지만 그 중점 요점적인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알지. 그냥 말로만 이런 것을 다음 이 논문에서 토론하고 예시할 것이다 하면 그걸로 거기서 이제 아무리 논문을 정해도 거기서 이 타락될 수가 있어요. 앱스트랙트에서 명확한 사례를 맞아요. 제시해서 그러니까 읽는 심사위원 내지는 독자의 관심을 좀 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에 관한 건데 이런 것을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뭐 난 여기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그게 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국제 해외 저널에 논문을 이제 투고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심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비영어권 지역의 학자들이 영어로 써서 투고를 할 때 영어라고 하는 랭귀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적도 있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못 쓰면 문제가 되죠.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심사 대상에서 그냥 탈락되는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그 좀 말도 안 된다거나 말도 안 되는 게 문장이 안 된다거나 이 문법적으로 미스테이크가 많다거나 이러면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나죠.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어민한테 원어민한테 그 한번 교정을 꼭 받아보는 게 좋아요. 네, 뭐 혹시 그 대학원생 중에서 또 유사한 전공, 언어학 관련의 전공이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요, 2017년에 이게 뭔가요? 마키스 후의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세계 인명사전 뭐 그런 건가요? 그죠. 마키스 후수가 이제 미국 인명사전이죠. 마키스 후수가 후수 인아메리카라는 게 있잖아요. 인명사전인데 그 기관에서 이제 매년 누구한테 평생 공로상이라는 걸 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저야 이제 이런 게 나한테까지 와 근데 그랬는데 결국 제 생각에는 이 평생 공로상이라는 게 당신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하나 주겠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겸손하게 또 그렇게 뭐 80 넘은 사람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80이 넘었다고 다 받는 건 아닌데 하지만 하여튼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Who's Who in the World의 인명부에도 게재가 되시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그러니까 이게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지식인 그렇죠. 이제 뭐 직역하면 그런데 여기에 선정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근데 그것도요. 뭐 어떻게 내가 거기 갔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후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보고서 그 중에서 좀 사람들을 이제 뽑겠죠. 우연히 그냥 들어간 거예요. 교수님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뭐 우연히 갔다고 하지만은 그런 과정 자체에서 매 순간에 이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신 게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됐는데요. 그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체적으로 청년들, 학생들이 이 방송을 거의 들을 것 같은데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 네. 아마 이게 후순 아메리카 그 미국 그 인명사전에서 이제 내 그 전기를 뭐 반 페이지나 뭐 한 번 1페이지 쓰고서 마지막에 할 말이 있으면은 몇 줄 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할게요. 그때 내가 다시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 해도 돼요? 네네.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이제 한국어로 얘기할게요. In the presence of excellence, mediocrity is a sin.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탁월한 환경에서 예. 평범한 것은 죄다 이런 뜻이죠. 예. 이건 뭐냐면 환경이 좋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뛰어나지 못하고 네. 평범하면은 범용하면은 그건 누구 죄냐? 본인의 과오밖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 음식이 없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그건 뭐 당연하고 그 배고픈 사람이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음식이 가득 찬 테이블이 있어요. 네. 잔뜩 있어. 근데 자기가 배고프다는 거야. 나 배고프다. 그러면 그게 뭐요? 그 자기 잘못 아니에요? 안 먹는 사람 잘못이죠. 네.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않고 네. 그 비유가 이 닿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때 썼느냐 하면은 그 내가 오늘 좀 많이 여러 번 비쳤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고 자랄 적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응? 내가 얘기했지만 이 4학년 때까지 일본어 교과서 쓰다가 하루아침에 나가고 없어지고 그렇다고 한국어 교과서가 금방 온 것도 아니고 영한사전도 뭐 몇 년 있다가 오고 나오고 뭐 날 또 뭐 얼마 있으니까 6.25 사변 터지고 왔다 갔다 하고 데모하고 뭐 5.16 무슨 뭐 정변이 많고 그런 쪽에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고 나라 자체가 가난해 가지고 뭐 국비 유학생이라든가 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못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네. 근데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못하면 그거는 본인의 잘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학생들이 뭐가 모자라요? 물론 제가 뭐 어려운 학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 안 가진 학생 없겠죠. 네. 컴퓨터 안 가진 학생 없겠죠. 교과서 없는 학생 없겠죠. 참고서 뭐 요즘 참고서도 또 얼마나 많아요.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서도 뭐 학원들 있고 얼마나 환경이 탁월해요. 근데 자기는 평범해. 그건 그 사람의 죄죠. 그냥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 여건이 갖추어졌는데 그냥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책상에 의자에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 있기가 싫고 그냥 그렇죠. 자꾸 마음속에서 예. 놀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렇죠. sin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나는 이제 네. 내가 그 영어로 쓴 sin이라고 그랬죠. 네. In the presence of 네. excellence, 네. mediocrity is a sin. 네. 그러니까 환경이 탁월한데 네. 이 평범한 것은 그건 죄다. 네.
그러니까 좀 뭐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남이나 누구를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렇게 됐으면 그런 환경에서 성취를 못하면 그건 누구 잘못이겠어요? 그 본인 잘못이죠. 네. 그리고 기회를 갖다가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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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회를 잡았으면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었을 텐데, 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못 이뤘으면 그거는 이제 본인 잘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잘 사는 것도 당연하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도 당연하고, 나한테 지금 컴퓨터가 2개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이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죠. 네. 오늘 저 교수님의 참 어떻게 보면은 노년에 드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열정이 더 일깨워지고, 저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힘을, 열정을 저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고맙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인데 사실 뭐라고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괜히 어떻게 과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저희가 계속 저희 방송국에 두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우 교수님 모시고요. 마이 패션, 나의 열정에 대해서 교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유학 시절, 그리고 교수로서, 학자로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